안녕하세요. 메이커스날의 그쭈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유튜브를 혼자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고래 팀장님과 함께 영상을 찍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항상 제 눈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없는 틈을 타서 몰래 찍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AI입니다. 자, 요즘 방송이나 여러 곳곳에서 AI, 인공지능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궁금하지만 어려워서 염두가 안 나시는 분들, 그리고 알긴 하지만 뭔지 잘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그추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I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I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AI나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걸 봐도 대체 무슨 소리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추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가상의 지능이 있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또 영상이나 다른 유튜브를 보시면은 인공지능은 컴퓨터와 같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을 인공지능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코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대체 컴퓨터랑 무슨 차이야? 컴퓨터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앞에 컴퓨터가 있고 저한테는 맛있는 사과와 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게 얘는 사과야, 그리고 얘는 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후에 사과를 보여주면서 얘는 뭐라고?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사과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다른 사과를 보여주면 대답을 할까요? 아니죠. 컴퓨터는 대답을 못합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배운 것, 즉 사람이 알려준 것만 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입력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 데이터에 한해서만 그대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럼 인공지능은 어떨까요? 인공지능에게 똑같이 사과와 배를 알려주고 사과를 보여주면 똑같이 컴퓨터처럼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럼 다른 사과를 보여줬을 때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한 67% 정도 사과 같은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내가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요.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사과의 특징을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배웁니다. 아, 사과는 이렇게 생겼구나. 배는 이렇게 생겼구나.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과를 보여주더라도 사과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언제부터 대체 시작이 됐길래 이제 와서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걸까? 알파고가 나타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바로 첫 시작은 1950년대. 그때부터 인공지능이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럴까요? 그 이유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인공지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앨런 튜링이 있습니다. 자, 앨런 튜링은 천재 수학자로 이미테이션 게임이란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자, 이미테이션 게임 보신 분 계신가요? 안 보셨으면 시간 나실 때 한번 봐주세요. 영화 썰을 풀고 싶지만 제가 지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 천재 수학자 얘기부터 할게요. 자, 앨런 튜링은 6세의 미적분을 깨우치고 23세에 논문을 발표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콜로서스라고 하는 암호 해독 기계를 만드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굉장히 멋지죠? 자, 이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의 첫 시작을 알리는 이유는 이 최초의 컴퓨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인공지능 논문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튜링 테스트가 논문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시기부터 인공지능이 함께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럼 여기 그래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이 그래프를 가장 많이 보게 되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950년대부터 인공지능의 붐이 1차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쑥 떨어져요. 자, 요거를 겨울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빙하기라고도 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는 2차로 1970년대 중후반쯤 그때 갑자기 또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쑥 또 떨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딥러닝이 생기고 뭐 알파고 이런 인공지능 기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3차 AI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 그래프만 봤을 때는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한번 다른 것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더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럼 1차 AI 붐 같은 경우는 1950년대인데 그때는 대체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사용을 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공지능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인공지능의 첫 시작은 195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는데요. 바로 1차 AI 붐이 일어난 거는 본격적 시작이 1956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1차 붐의 예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 컴퓨터한테 당뇨 환자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한번 일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당뇨 혈당에 따라서 당뇨 환자의 판단이 제대로 되는지 분류를 제대로 하는지를 봤더니 생각보다 잘하는데? 분류하는 것도 사람보다 굉장히 빠르게 하네? 괜찮은데? 진짜 컴퓨터에 지능이 있는 건가?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건가? 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그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게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테트리스라든지 카드게임, 그리고 뭐 지뢰찾기 같은 게임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컴퓨터가 지능이 있다는데 얼마나 지능을 갖고 있는 걸까?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한 방송사에서는 사람과 컴퓨터가 체스 게임을 하는 대결을 방송하기도 했었어요. 그때 누가 이겼을까요? 사람이 이겼을까요? 아니죠. 당연하게 컴퓨터가 이겼습니다. 좀 신기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체스 게임을 뒀는데 컴퓨터가 이겼어요. 헉, 그러면 컴퓨터가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건가? 이럴 수가 하면서 마치 우리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충격을 받은 거랑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컴퓨터가 사람을 지배하겠구나, 세상을 지배하겠구나에 대한 두려움은 그때부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2차는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신경망 이론이 등장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자, 요것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은 2차 AI 붐의 시작은 1980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바로 전문가 시스템과 신경망 이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전문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검색 서비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정보의 데이터들을 컴퓨터에다 축적을 시켜놓고 그거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 컴퓨터가 답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나온 게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신경망 이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딥러닝
딥러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사람의 뇌에 있는 신경망의 구조를 본따서 알고리즘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프로그래마 시킨 거를 신경망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건 이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지만 근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드웨어의 성능도 좋아지고 컴퓨터도 CPU도 최고치로 올라가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왜 인공지능이 더 발전을 못했을까? 그 이유는 컴퓨터, 즉 하드웨어 자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러면 이 3차는 컴퓨터가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한계에 부딪혔는데 3차 때는 그럼 어떻게 해서 더 발전을 하게 됐을까? 바로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딥러닝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자체에 있는 메모리 외에도 이제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본 컴퓨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양보다 훨씬 더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넣어줄 수 있는 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축적을 시켜주고 그거를 신경망 이론, 아까 2차에서 설명해줬던 신경망 이론에 접목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발전이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3차 AI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가장 처음에 많이 봤던 게 알파고였죠. 알파고가 시작을 했는데, 자, 이 친구는 그러면은 인공지능 중에서 딥러닝에 해당을 할까요? 자, 인공지능의 분류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인공지능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바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자,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는 특정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고 그 수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척척박사 같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인 것처럼 이 알파고 같은 경우는 약한 인공지능에 해당을 하도록 하죠. 자, 왜 그러냐? 알파고 같은 경우는 바둑을 굉장히 잘 둬요. 바둑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토대로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 그 알파고에게 축구를 시키면 축구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축구를 할 수가 없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모든 것에 대한 데이터를 자기가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 분류, 행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뭐 터미네이터라든지 워리 이런 종류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역사와 그리고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은 어떤 게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을 보면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큰 틀 안에 그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또 그 안에 딥러닝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대체 머신러닝은 뭐고 딥러닝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있고 그 안에 딥러닝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공지능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인간이 가진 사고 능력이나 학습 능력 등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머신러닝은 한마디로 기계학습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해요. 자, 그럼 딥러닝은 뭐라고 할까요? 딥러닝은 아까 2차 AI 붐에서 인공신경망이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을 합친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깊고 좀 더 딥하게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훈련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머신러닝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개와 고양이의 그림이 있죠. 자, 컴퓨터에 개에 대한 데이터 수십만 개, 그리고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 수십만 개를 입력을 시켜줍니다. 그럼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과연 스스로 학습을 할까? 자, 개에 대한 데이터 수십만 개를 입력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개의 눈, 그리고 코, 그리고 입,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컴퓨터가 분류를 합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고양이나 개의 특성을 확인을 하고 데이터로 가지고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준 데이터 외에 다른 개의 사진이라든지 다른 고양이의 사진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얘는 개랑 좀 약간 비슷한데? 아니면 고양이랑 좀 비슷한데? 라고 판단을 해서 얘는 한 67% 정도 개 같아. 아니면 70% 정도 고양이 같아.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약간 컴퓨터랑 인공지능의 차이를 살짝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럼 딥러닝은 어떻게 훈련 과정을 거칠까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딥러닝의 과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입체적이죠. 자, 딥러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3차원적으로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훈련을 합니다. 아까 보셨던 머신러닝 과정 같은 경우는 2차원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한다면 딥러닝은 3차원으로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3차원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양을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훨씬 더 빨리 되겠죠. 자, 이 차이가 살짝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는데, 딥러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눈이나 코, 귀를 분류를 했을 때 그 분류 과정에서 눈의 위치가 어떤지, 눈동자의 색깔은 어떤지, 그리고 코는 어떻게 생겼는지, 귀의 모양은 어떤지, 위치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좀 더 깊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러닝을 했을 때 조금 더 명확하고 좀 더 빨리 분류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공신경망이 접목이 돼서 가능했던 건데요. 자, 왼쪽에 보는 그림이 우리 뇌에 있는 신경망을 설명해주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인공신경망의 알고리즘을 약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그림을 그냥 한 번에 보고 있으니까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 들죠. 자, 입력층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갈래를 통해서 우리의 뇌도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층을 통해 가지고 시냅스라고 되어 있죠. 이 시냅스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전달해 줍니다. 그 후에 이제 우리의 뇌도 판단을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이를 봤을 때 보자마자 0.1초 만에 고양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이 뇌의 구조에 따라서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렸어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의 역사와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머신러닝이 뭔지, 딥러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신가요? 고래 팀장님께서 요즘 지금 텔로 드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AI가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말도 멋지잖아. AI, 인공지능. 뭐 들은 그까이 거 뭐 그냥 뭐 날리기만 하면 되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언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따라와. 어디요? 지금. 지금.